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미친 듯이 사간다고? 그것도 김치 냉장고까지? 여기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도매 매장 앞은 북적거렸고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웅성이며 자동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그들은 특정 코너로 달려갔어요. 전자제품도 명품도 아닌 바로 한국 제품 코너였어요. 라면, 김, 고추장, 만두 손이 닿기 무섭게 사라지는 물건들. 몇 년 전만 해도 한인 마트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미국 대형마트에서 완판 행렬을 이루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제품이 미국을 점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해가 막 뜬 이른 아침 저는 도매 매장 앞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도 제 입김이 보일 정도였죠. 아직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한결같이 매장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제품 코너나 할인 코너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곧바로 한국 제품이 진열된 코너로 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쇼핑 열기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관심 있는 물건을 하나씩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량이 동날까 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이 카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가득 채워졌을 선반이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었어요. 라면, 김, 만두 같은 한국 제품들이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전자제품 코너로 가보니 최신 삼성 TV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직원이 새 제품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손님들이 먼저 가져가더라고요. 제 옆에 서 있던 안경 낀 중년 남성이 TV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인기 많네요. 조금 더 가보니 여러 명의 여성들이 LG 김치 냉장고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국 가정에서는 필수적인 제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생소한 가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은 와인 보관용으로 딱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분은 치즈 보관에 최고라며 열심히 추천하고 계셨어요. 원래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듯 했어요. 중요한 건 디자인이 세련되고 뭔가 특별해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다시 식료품 코너로 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추장이 케첩이나 머스터드와 함께 진열돼 있었고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쓴 남성이 제품을 들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거 스리라차랑 비슷한 건데 더 맛있대.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말을 건네자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에 고추장을 넣었어요. 냉동식품 코너에서도 만두가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한 번에 5봉지를 집어 들더라고요. 친구가 놀란 듯 물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 지난주에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간식 코너도 전쟁터 같았어요. 김 스낵, 허니버터칩, 초코파이가 순식간에 동나고 있었어요. 어떤 10대 남학생은 바나나 맛 우유를 들고 친구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야, 이거 BTS가 마셨던 거잖아. BTS. 이 단어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어요. K-POP 열풍이 단순히 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뷰티, 패션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BTS가 마시는 우유라면 팬들도 따라 마시는 거고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면 그것도 순식간에 동나버리는 거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있었고 미국인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분명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소비자들은 프랑스 향수, 일본 자동차 그리고 자국 브랜드에 열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K-드라마, 한국 바비큐, 최신 한국 가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미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계산대에서 한 여성분이 한국 화장품으로 가득 찬 카트를 보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마스크팩을 하나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써봤어요? 진짜 피부가 유리처럼 매끈해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직이요.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쓰면 멈출 수 없을걸요? 매장을 나서며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확실한 건 이건 단순한 기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야겠다고. 오히려 피부 관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스위치가 켜지면 그 순간이 모든 위치의 시작 위치예요. 단순히 피부가 아니었나 봐요. 그건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 저는 저를 완전히 없애고 살았어요. 밤낮 없이 임무에 쫓기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밤새도록 하루하루를 버텼죠. 제대로 자고 잡니도 없어요. 우기일수 놀라운 곳. 반사을 보면 지친 얼굴, 칙칙한 피부, 짙은 어둠 서클만 보험. 이게 다 성공을 대가야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제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번 해봐. 피부가 물 한 잔 마신처럼 느껴지도록. 반신반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하트의 팩을 생존 페이스에 도전하세요. 시원하고 즐거웠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분 동안 유일하게 기분이 느껴지네요. 항상 팽창팽창하게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팩을 뒤집고 반사할 때 놀라웠어요. 피부가 조각난 건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돌이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항해해보세요. 찾아오시는 길은 정도의 작은 흥겨움, 제게는 탐험을 뛰어넘어요. 내 시작이에요. 맛있어요. 그게 왜 효과가 있었나요? 한국 스킨케어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성격이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더블 세안, 수분 관리, 비타민 C와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의 효과까지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피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것이에요. 흩어지는 것을 흩뜨리려고 해요. 세럼을 바르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크림을 발랐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과정이 저한테 치유의 시간이 발생했어요. 변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부가 더 불리하고 칙칙이었던 문제가 맑아졌어요. 다크서클도 옅어지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 마음도 나누었어요.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스킨케어는 피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저는 자신을 소유한 시간, 나를 작은 의식과 같은 모험가로 여깁니다.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스킨케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더 알고 싶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나요? 왜 한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을 쓸고 있는지 기사도 읽어보고 전문가 인터뷰도 보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서로 알게 됐어요. 한국 스킨케어는 뷰티 트렌드가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괜찮아요. 거인을 가리기보다는 피부 본연의 건강을 존재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력적인 것. 화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 자체를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제품의 의미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부터 스킨케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있는 일부인 경우예요. 저는 스스로를 바인딩으로 밀어붙이는데 쉬는 건드리기 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관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겁니다. 그렇게요. 하지만 아니죠. 내 몸을 돌보고 내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쫓아오려고 마니고 어떤 제품이 저한테 잘못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결국 본인의 삶을 위해서였다고 해요. 어느 날 가벼운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반동을 봤어요. 그 순간 제가 제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피부가 맑았어요. 건강의 탐험대.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죠. 오랫동안 경험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문득 미소가 지어졌어요. 단순히 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피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제가 맨해튼의 고급 뷰티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상쾌한 차와 은은한 꽃 향기가 가득했어요.
가게 안은 꽉 찬 병과 알록달록한 용기들이 줄지어 있고 각 제품은 피부를 멸시하고 환하게 밝혀졌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약속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생존 없이도 움직이고 마치 효과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놀라운 보복이에요. 그때 피부가 정말로 깨끗하고 경건한 직원이 다가와서 인사해 주었어요. 한국 화장품은 그냥 외관상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제게 크림 작은 샘플을 건네주면서 말을 이어받을 것이에요. 매일 단위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애초에 사건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젊은 여성이 호떼에서 여러 개의 뿔테팩을 분류하는 유닛에 담그고 약간의 얼룩덜룩한 정장을 남성은 군인 동안 세럼병을 켤 때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바구니에 눕어요. 그들은 단순히 쇼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믿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30대 여성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밴드부터 한국 화장품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피부 결정을 가리려고 메이크업만 했는데 피부를 만드는데 집약적으로 가능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충이 있을 것이에요. 피부를 꾸미는 게 아니라 돌보고 하는 것이에요. 다양하게 적용되는 장비, 더 많은 것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차별화된 매장을 찾았어요. 가게 내부에 있는 최신 전자기기의 부드러운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존재하는 OLED TV에서는 자연 환경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아서 마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한 젊은 큐브 냉장고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남자가 잘못했어요. 온도 조절이 정밀한 이 모델이 좋아해요. 김치로 보관할 수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대략 냉장고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놀라운 생존 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부 탐험가예요. 한 남자가 옆에 TV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요. 화질이 정말 가능해요. 검은 색이 이렇게 깊이고 색이처럼 젤리 건 처음이에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레스토랑 직원은 삼성과 LG가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해 설명하며 더 짜증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점점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전자제품도 아니고 기능이 하나의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멈춰서 있을 수 있어요. 특수는 의료 분야까지 조사해 보았어요. 한국 기술은 병원에서도 두각을 펼쳤어요. 유명 병원의 한 의사와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한국산 반사체를 활동차 냈어요. 정확도가 사용하기 쉽고 다루기가 매우 좋아요. 다른 유명한 제품은 종종 그렇지 않아요. 한국 제품은 몇 년을 써도 문제없이 작동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뷰티, 전자, 의료까지 한국이 손을 대는 곳마다 기준이 가고 있어요. 더 알아볼까 생각했어요. 삼성, LG, 아모레퍼시픽, 현대동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의 순간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더 노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해서요.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전시물은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파괴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잔해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피곤하고 절망에 찬 얼굴로 그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려 했어요. 다음 전시물로 이동하니 짧은 다큐멘터리가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가족들이 함께 집을 다시 짓는 모습이 나왔어요. 남자들은 맨손으로 시멘트를 개고 있었고 여자들은 등에 바구니를 짊어지고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나무를 줍거나 물을 길어 나르며 돕고 있었어요. 내레이션이 들려왔어요. 한국 전쟁 이후 국제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우리 힘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죠. 이 전시의 이름은 한강의 기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전시를 더 둘러보니 이번에는 컬러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 속에는 현대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 네온사인 불빛,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전시관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전쟁 생존자들의 얼굴이든 컬러 사진 속 현대의 사업가들의 얼굴이든 모두 같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 곳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교과서가 놓여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19만 6,070년대의 교육이 발전의 열쇠였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학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세워졌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꼭 공부하도록 했어요. 신발이 없어도 학교에는 갔어요. 정부는 과학과 기술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곁에 서 있는 한 노신사를 발견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신 듯한 분이었어요. 온화한 얼굴에 가지런히 빗어넘긴 은발 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한국 제품이 전시된 공간을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는 다가오셨어요. 거기에는 자동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같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것들 보이시나요? 그분은 차분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든 결과물이죠. 저는 궁금해져서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1970년대 한 공장에서 찍힌 낡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사진 속에서는 긴 줄을 선 노동자들이 손으로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 속에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외국 기업들은 한국 제품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결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배우고 개선하고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최고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전시된 세련된 자동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자동차를 타고 우리 휴대폰을 쓰고 우리 영화를 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제야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정신. 한국이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었어요. 전시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인내, 희생,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